안녕,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시크릿 실천법에 있는 182페이지 면접할 때, 일할 때 되게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182쪽 한번 볼게요. 이분이 사람을 면접할 때는 상대방의 지위에 맞는 재능, 기술, 추진력에 따른 그 수표책 그런 걸 다 지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재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추진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표를 딱 끊는데요. 그런 다음에 500만 원 달러짜리 100만이 10억이니까 50억이죠. 50억짜리 수표를 네, 만든다고 합니다. 수표를 이렇게 외국 수표는 공란이라서 종이에 자기가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공을 적고 난 다음에 밑에 자기 이름하고 서명을 하고 받는 사람 이름을 쓰면 그게 실제 수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억짜리 수표를 만들면서 이름을 물어봤대요. 이름 좀 불러주세요. 철자 좀. 그러면 이제 수취인란에 그 사람 이름이 적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은행에 가져가서 자기 신분증만 가지고 은행에 가면 그거를 바로 돈으로 쓸 수 있어요. 50억을. 자, 그러면 이 질문의 대답은 그 사람의 진정한 꿈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해당 직위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50대 중반의 신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멋있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50대 중반이니까 또 커리어도 되게 많을 거고, 네. 그 사람한테 수표를 딱 보여줬대요. 이제 마지막 테스트인 거죠. 심층 면접. 지금 이 50억짜리 수표를 드리면 뭘 할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전까지 면접 분위기가 너무 좋았대요. 그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를 막 열정적으로 얘기했고 그 순간까지 그 수표를 적기 전까지 이 사람이 적임자 같다. 이 사람을 뽑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사분이요. 자, 50억이 있으면 뭘 할 거죠? 라고 하는 질문에 갑자기 멍한 표정이 지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목공이 좋다고. 방금 자른 소나무, 삼나무, 벚나무, 호두나무 그런 냄새가 너무 좋고 사포질한 그 목재의 느낌이 너무너무 좋고 거친 나무를 정교하게 다듬을 때 좋다고. 그가 막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대요. 목공일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근데 왜 목공일을 안 하죠? 또 그 사람은 이 면접하시는 분이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막 웃었대요. 웃더니 그냥 왜 하지 않냐는 말에 웃어 넘긴 거죠.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자기 본심을 들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분이 말을 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을 이었냐면 당신이 진정한 꿈이 목수라면 자신의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네요. 관리를 잘했다면 지금쯤 아마 목수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당신이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우리 회사를 관리해달라고 맡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50대인데 50억 정도의 그런 돈이 오고 갈 정도라면 몸값이란 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되게 경력이 있고 관리자로서 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면접자죠? 면접자가 막 떨기 시작했대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정말 일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애를 쓴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을 바꾸려고. 근데 네, 그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되게 머리가 복잡해져서 면접장을 떠났대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무슨 말을 하러? 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고맙다고. 이제 자기가 자신의 진정한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면접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은 자기가 목공회사를 차려서 관리하고 경영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수라는 직업이 그다지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니까 안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걸 다 뛰어넘고, 자기가 새로운 삶을 도전해 봐야겠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다고 네, 인사를 하러 왔고 그 후에도 감사의 표시로 멋진 나무 가구를 선물로 보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은 근데
면접장에서 자기를 정말 정말 가슴 뛰게 하는 꿈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고용 과정에서 영감도 없는 지원자를 합격시키면 누군가한테 폐를 끼치게 된다. 해당 업무에 아무런 영감도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그는 자신의 위대함과는 거리가 먼 회사 일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은 지치게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고용주와 고용자 모두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된다. 여기에 숨어있는 모토는 다음과 같다.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라. 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성공에 이르려면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그 분야에 네, 많은 노하우를 쌓고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방송 일을 옛날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한 10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서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누군가한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걸 전달하고 잘하고 있다고 다독여주고 힘내라고 말해주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제 책도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네 처음에는 조회수가 막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벌써 구독자가 2,560명이 넘었고 70명이 넘었나? 막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월 달만 해도 1,000명이었는데 2월 달에 지금 2,500명이 넘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제 잘하고 재미있어 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고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많이 진한 사랑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안녕. 좋은 하루 되요.